예, 일요일 저녁입니다. 아, 이 집도 저녁 먹는갑다. 안에 수저가 접시에 닿는 그런 소리가 나네요. 방금 전 8시인데 조금 늦게 저녁 먹었습니다. 잔치국수 해달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한국 멸치를 안 여면은, 여기 필리핀에도 그 멸치 종류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말린 생선. 근데 한국은 멸치를 배에서 잡자마자 바로 찐 다음에 말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살아있는 그냥 생물을 잡은 다음에 그냥 말리기만 하니까, 삶지 않고 말리니까 다시라고 해야 됩니다. 국물이 그렇게 안 나와요. 냄새는 많이 나거든요. 뭐 꾹꾹이라면 여기 조그만한 말린 생선을 아주 짭니다. 그거를 구워가지고 굽든지 튀기든지 해가지고 저 반찬으로 많이 먹거든요. 제법 많이 좋아해요. 근데 냄새가 진짜 젓갈 냄새가 구울 때요. 굽거나 튀길 때 젓갈 냄새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온 집을 떠나가지고 옆집까지 진동을 합니다. 그거 구울 때 되면은 저 집 저거 먹는구나 진짜 다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 냄새가, 굽는 냄새가, 생선 젓갈 냄새가,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말리기만 한 건데 젓갈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그렇게 심한데도 이걸 가지고 이제 멸치 국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멸치 종류를 많이 먹습니다. 그걸로 멸치 국물 만들면은 육수가 안 나와요. 육수가 안 진하게 한국 멸치처럼. 한 번씩 제가 한국에 냉동 컨테이너 같은 거 주문하거나 아니면은 멸치가루 같은 그걸 주문을 하는데, 한 번씩 잘못하면 너무 비려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멸치 가루를 집에 사준 것 같은데, 여튼 그래, 국수가 약간 아쉬웠네요. 오늘 저녁에. 육수가 뭔가 감칠맛이 그래 좀 야채도 많이 넣고 했는데, 뭐 그거 다 맞춰갖고 어떻게 매번 다 먹겠습니까? 뭐 그런갑다 또 생각하고, 다른 먹을 것도 많으니까요. 여기가 요 앞에 농구장이 있어요. 우리 집 바로 건너편인데 농구장이 있고, 요 그래 근처에, 제가 사는 집 근처에 한국분이 여기 이 빌리지 안에 한 10가구 이상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 반에도 친구가 한 명 있고,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집에서 한 4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쪽 길 끄트머리 차대 있는 저 집도 한국분이고, 인사는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면 얼굴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아침에 나가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 정도 돼야지 들어오니까. 그렇고, 오른쪽 저 차에서 다시 또 오른쪽 편으로 가면은 저쪽에 3가구 정도, 그중 한 분하고는 저번에 한번 우연하게 마주쳐가지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죠. 여기가 전에,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는 정말 한국분들 많이 계셨어요. 이렇게 저녁에 제가 걷지 않습니까? 젊은 학생들도 뭐 언어 연수 겸 해가지고 어린 학생들도 좀 많이 있었고, 좀 나이 지긋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길 걸으면은 지금 아무도 안 걷잖아요. 그때는 길 걷는 사람이 한 80%는 한국인이었고 20%는 중국 사람이었어요. 뭐 7대3? 8대2 그 정도였는데, 중국 사람들은 좀 알기가 쉬운 게, 그래가지고 한 2-3명이 같이 걸으면은 중국말로 어떤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면서 좀 막자지껄하면서 지나가니까, 저분들 중국 사람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아챌 수가 있고,
우리 한국 분들은 빠르게 경쾌한 발걸음으로 뭐라 해야 됩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바쁘게 걸어가시는 딱 그런 모습이 비교가 좀 되죠. 네. 별로 약이 없고 조용조용하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거의 저녁에 걸으면서 본 한국 분들 거의 없어요. 물론 요쪽 길이 조금 작은 길이고, 요쪽에서 제가 전에 살던 집 쪽으로 가면은 거기 아주 좀 대로처럼 차선 4개짜리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 빌리지, 그러니까 중심도로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큰 도로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도로를 길이가 약 한 700m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왕복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여튼 한국 분들 여기 조금 만나기는 어렵죠, 저녁에. 별도 여기 그래 공기가 좋아가지고 별도 잘 보입니다. 오늘 달이 안 보이니까 별이, 저 큰 별이 더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저녁에 그래 이래 있으면은 이런저런 예전 생각도 나고, 뭐 친구 생각도 나고, 저도 참 어울려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회사 마치면은 우리 집에 가려는 직장 동료들 꼬셔가지고 맥주 한잔하고 가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맛이 없으니까 그건 진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녁에 혼자 캔 맥주 뭐 한 2개 까먹고 뭐 그렇게 하니까요, 한 번씩. 사람 사는 게 돈을 벌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들 부양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다 약간 다른 부분들이 좀 처음 풍부해지면은 훨씬 돈을 버는 데 대한 보람이 더 크겠죠.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다른 이야기 하나 하자면은, 일전에 이번에 책 이야기 한 거, 50쯤 읽는 주역 뭐 여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하는 게, 집안이라는 게, 집안 배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자식들, 다른 것보다는 어린 애들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모들의, 그러니까 교양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부모의 교양,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부모가 가진 경험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자식들의 미래가 상당히 트여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역책 하고 이거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책이라든지 주역이니 역학이니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사회 경험이 많고 생각이 좀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신 분이면은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공부부터 해가지고 친구 사귐이라든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그걸 그냥 사람 만날 때 조심해라, 친구 사귈 때 가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 정도 해줘가지고는 솔직히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좀 세부적인 내용을,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곁들여 가지고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게 뭐라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와닿게 되겠죠.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20대는 이제 사회 경험을 하고 경험을 연습을 하고, 30대는 사람을 만나고 40대에는 역량을 깊게 하고, 50부터는 수학을 한다, 이런 식인데, 제가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전에 주역책은 사실 이런 역학 관련된 책을 몇 권 사서 보긴 봤어요. 다만 그걸 전 기복적인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진 않고,
그 역학이라는 게 주역이라는 게 뭐 깊이가 있는 학문이라고 하길래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좀 보긴 봤는 그 사긴 했는데 뭐 일단 말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그러니까 뭐 제대로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나 돼야지 책을 그렇게 제대로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튼 그거하고 이제 부모 아까 이야기를 다시 가자면은 부모님이나 부모님 주변 분들이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기꾼은 왜 사기꾼한테 어떻게 하면 당할 수가 있다. 친구를 사귈 때 왜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안 되냐. 뭐 친구가 나쁜 친구는 없겠죠. 친구를 사귀면 친구는 그냥 친구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가려서 만나야 될 사람 친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난을 너무 좋아한다. 위험한 걸 좋아한다. 그런 부분을 왜 가려야 되냐. 같이 어울리면 네가 다치거나 아니면 네가 어떤 위험에 처할 수가 있고 아니면 너 자신의 미래에 어떻게 공부하는데 학생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큰 본분이니까 그런데 지장을 준다. 그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책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태라는 뭐 태의 조직 뭐 그다음에 비의 조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자기가 속하게 되는 뭐 사회적인 조직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구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직장을 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를 조금 더 평가가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방향하고 이렇게 뭐 도움이 된다. 나가려는 방향과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의 분위기,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게 좋아가지고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서로 융화와 상승의 그런 효과를 가지는 그런 회사를 다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사회경험을 이제 좀 해보고 나니 그게 맞다. 다만 이제 그 당시 이제 내가 들어간 회사가 그런 회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이제 그러니까 집의 형편이 좋다면은 좀 그만두고 조금 더 회사를 알아본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을 거고 뭐 형편이 어렵고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가서 이제 뭐 요즘 사내에 뭐 전에 한참 사내에 뭐 따돌림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이 책에서 말하는 기준을 가진다면 가차없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주변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사귀게 되면은 친구를 잘 사귀게 되고 하면은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주변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뭐 취미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가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만나보면은 아주 좋은 분, 예? 한국 분들, 특히 그런 분들 많죠. 일단은 내일도 아닌데, 너무 좋게 봐주고 덕담을 해준 분.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40%는 되는 것 같아요. 30%, 40%. 그 다음에, 뭐 아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소인들, 저는 뭐 그런 사람을 소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돈 낼 때 되면 뒤로 싹 빠진다든지 그러니까 뭐 꼭 따질 거 항상 꼼꼼하게 따져가 절대 손해 안 볼라 하는 부류들, 자기를 잘 챙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잘 챙기되 주변에도 조금 더 챙긴다면 그 정도면 충분한 건데 그 주변보다는 나를 조금 더 한 6대4 정도 되면 좋고 7대3까지도
나를 배려하는 거 3, 남을 한 7 정도 배려하는 거, 그게 맥스 정도 되면은 아주, 그러니까 남한테 평판이 좋겠죠. 다만 이제 그게 매번 그래 되면은 항상 7을 내주면은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도 7을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7373이 모이면은 비슷한, 그러니까 주고받음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상으로는 항상 7을 주려고 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제 반반이 되는 거.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정말 좋은 일들 뭘 해도 항상 보면은 서로 간에 뭐 좀 조화가 잘 맞겠죠. 근데 이제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 안 그런 사람들 있는데 이제 그걸 딱 잘라 가지고 이제 난 당신, 그러니까 안 만나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안 섞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저도 그 말이 맞다.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으니까 가급적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부탁할 게 있더라도 상가하자.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지식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도. 그 다음에는 그 너무 터무니없이 과하게 친절하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은 사기를 칠라 한다든지, 그 사기를 칠라 한 사람이 한국에 작년에 사기 범죄로 뭐 고소 고발된 사건이 40만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40만 건 작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중에서 뭐 이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한 4천만은 될 건데, 나이 드신 분하고 어린애들 빼고 40만 건이면 작지 않은 숫자죠,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몇 명입니까? 100명에 1명? 100명에 1명이 됩니까? 4천만 명에 40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 정도의 비율로, 뭐 특히나 이제 다시 이제 학생들 제외하고 아주 나이 많은 뭐 70 이상 어르신들 제외하고 이러면은 나머지 부분 가지고 보면은 한 50명에 1명은 만날 수 있다는, 뭐 그 정도 비율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터무니없이 과한 친절, 그 다음에 터무니없는 허풍, 그 다음에 터무니없는 제안이나 뭐 그걸 예를 들면 저는 제일 웃기다 생각한 게, 뭐 돈 맡기면 한 달에 뭐 이자를 뭐 10%씩 준다, 5%씩 준다. 도대체 그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저한테 하면은 저는 그래 벌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잠깐만요. 지나가는 분이 있어 잠깐 끊었습니다. 그게 벌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그 돈 번 것만큼 다 나눠준다면 그 말도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황금알 낳는 거위도 아니고. 그런 말을 믿고 이제 한 두어 달, 그러니까 미끼 던지는데 현혹돼 가지고 돈을 투자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거 제대로 된 사기꾼이면은 뭐 지는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예 계속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믿는 게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변에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배경이 부족하니까 그런 데 꼬인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런 미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꽤 넘어 뭐 금 찾는다는 이런 식이, 예? 금광에서 금 캔다는 소리 식으로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생활 해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명심을 하고,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뭐 제가 저번에 그랬지만은 뭐 자재비를 뭐 그러니까 주문하라고 줬다. 그 주문하라고 준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이제 그 사람 백그라운드를 제가 확인을 안 하고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소개해 준 사람을 믿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
발주차니까 그걸 믿고 이제 돈을 갖다가 그 전에 그러니까 문제는 안 생겼다가 맨 마지막에 생겼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준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실수를 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논의가 부족했다 주변에. 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하고 친한 형들이나 그 해볼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어린 나이부터 현장 소장을 좀 하고 이랬더만은 좀 교만과 오만이 앞섰죠 그때. 어떤 그런 그러니까 과거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가 지금의 조금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굳이 필요가 안 겪어도 되는 일인데 겪었다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반성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 자식들이나 주변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주변에 참 많이 합니다. 사기꾼 조심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사람을 만나는데 색안경을 낄 필요가 없고 과하지 않으면 된다. 뭐 서로 뭐 하다 보면 어떤 주고받을 것도 생기고 하는데 과하지 않으면 되고 룰에 따르면 된다. 그러면 문제는 안 생긴다. 그걸 이제 뭐 어떤 절차를 뛰어넘고 이런 걸 하지 마라. 그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걸 겪었다. 제가 바보 같은 케이스를 2번 겪었죠. 2번. 그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돌아가면 이 책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나머지 뭐 한 50% 정도는 쓸만한 내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시간적인 흐름과 엮어 가지고 이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조심을 하는 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안이 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그 다음에 삼촌들 이런 분들이 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면 참 좋죠. 예. 근데 제가 그러니까 책 이야기하고 이제 요거 제 이야기를 조금 섞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사니까 서두르지 말고 너무 그러고 노력을 별로 안 하고 마음으로 그냥 바라는 기만 하는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자.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을 조금 하면서 그 노력에 따르는 정도의, 그러니까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는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조금 재밌게 살고 약간 더 너그러워지자, 뭐 그 정도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23분이나 됐네. 이런 이야기들 뭐 50 정도, 제가 75년생이니까 제 나이 정도 사신 분들이면은 뭐 거기다가 조금 방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주변 분들 주변 환경이 좀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좀 있는 분들은 뭐 이미 뭐 한 40 정도 되면은 깨우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이거 보고 뒤돌아 조금 과거의 나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서 깨달음이 좀 늦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고 뭔가 좀 같이 뭘 해보려고 하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뭐 모든 이야기 생각을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좀 가지고 뭐 어떤 상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뭘 좀 하자. 일을 시켜도 개념을 가지고 이 친구는 어떤 친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키고 나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나 준비 정도는 좀 가지고 그러니까 살면은 뭐 훨씬 더 사는 게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뭐 그냥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주워 듣게 된 걸 그냥 저녁밥 먹고 나온 김에 뭐 찍으면서 조금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좀 그거 하신 분들은 40 전에 다 아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늦어갖고 이제 이 나이 정도 돼갖고 이제 그걸 이제 마음에다가 조금 깊이 넣고 이제 생활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네요. 예.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열심히 이제 한 주 일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좋은 한 주 되십시오.